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 영어 잘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걸 시도하셨나요? 비싼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보고, 원어민 영어 회화도 해보고, 영어 영상을 보고, 온라인 수업까지.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시간도 돈도 참 많이 쓰셨는데, 아이가 정작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말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곤 하죠. 영어는요, 말을 해야 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어떠세요? 아이는 점점 영어를 부담스러워하고 흥미를 잃게 되곤 하죠. 저도 상담이나 수업에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영어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왜 말이 제대로 안 나올까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묻곤 해요. 어머니, 혹시 아이가 영어를 이해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까요? 라고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모르는 말을 계속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말하라고 하기 전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원리가 있어요. 영어는 말을 해서 느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들을 때 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바탕으로 아이의 영어가 진짜 들리고 말하게 되는 세 가지 변화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팬데믹 시절 미국의 언어학자 스티븐 크래션 교수의 강의가 100만 뷰를 넘기면서 전 세계의 영어 교사들에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내용은 미국의 We Are All in This Together 채널의 스티븐 크래션 교수 인터뷰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크래션 교수는 40년 넘게 연구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언어를 이해할 때 습득한다 라고요. 이 한 문장이 영어 교육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아,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건 말하기 훈련이 아니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는 바로 이 이론을 실제 엄마표 영어에 적용한 방법이에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 시키는 것에서 이해시키는 것으로의 변화인데요. 예전엔 영어를 말해야 늘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말하라고 시키면 대부분 긴장하고 입을 닫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가 먼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해 가능한 듣기에 집중할 때예요.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영어를 들을 때 그 말이 비로소 자기 언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페파피그 예를 들어볼게요. 페파피그에 사용되는 문장은 짧고 각 인물의 표정과 상황이 풍부한 영상이에요. 이처럼 이 영상을 보고 아이가 웃고 반응한다면 그건 이미 영어가 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그냥 영어를 틀어놓는 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그저 배경 소음에 불과하거든요. 또 아이에게 영어를 강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요하게 되면 아이의 뇌가 다치게 되거든요. 뇌는 이해할 때만 문이 열려서 언어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이의 영어를 교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반응해 주세요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영어를 못해서 아이 영어 교정을 못 해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교정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아이가 영어로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문장이 틀렸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해줘도 충분합니다. Wow, you said it in English. That's a great try. Tell me more. 이렇게요. 이렇게 짧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면 아이는 영어를 틀리지 않으려는 공부가 아니라 소통하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서의 핵심은 부모님이 영어를 잘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과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칭찬으로 강화하시는 건데요. 틀린 문장을 고치지 않아도 엄마의 반응과 자연스러운 반복 노출로 연결이 되다 보면 교정이 아니라 소통의 확장으로 접근하게 되어 아이의 영어는 완벽함이 아니라 편안한 대화 경험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학습적 분위기의 공부 환경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으로 변경해 주세요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엄마 역할만 하세요 라고요.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지만 아이의 영어 환경 디자이너는 되어 주어야 한다고요. 영어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생활 속 루틴이 되어야 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매일 자연스럽게 아침에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를 해주고 아이가 등원할 때는 Have a nice day, 잘 때는 Good night 이렇게 생활 속에서 대화를 짧지만 시도를 해보신다면 이 짧은 루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의 뇌를 영어로 물들일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이에게 말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시면 절대 효과가 없어요. 아이가 불안하거나 불편하면 언어 입력 값은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크레센 교수는 이것을 정의적 여과막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해! 라고 명령하기보다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가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아이에게 명령하기보다 함께 하는 것을 아이와 시도를 해보신다면 아이에게 영어는 점점 자연스럽게, 즐겁게 엄마랑 말하는 것이 익숙해질 겁니다. 오늘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말 시키기에서 이해시키기. 두 번째, 교정하기에서 반응하기. 세 번째, 공부 환경에서 생활 환경으로 바꾸기.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영어는 훈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이 될 거예요. 아이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예요. 결국 영어는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귀가 이해하고 마음이 편한 공간에서 들리는 영어. 그게 아이의 영어 뇌를 만들게 될 거예요. 틀어놓는 영어는 쌓이지 않아요. 이해되고 느껴지는 영어만 남습니다. 영어는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엄마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의 영어 환경 디자이너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는 이미 부모님이 만들어준 따뜻한 언어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아이 영어 교육에 쓰고 계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